유전이고요. 5단원의 마지막 소단원이에요. 사람의 유전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유전원리, 우열의 원리, 동리의 법칙, 분리의 법칙 요 세 가지를 멘델은 완두콩 가지고 이야기했잖아. 그 완두콩을 통해서 유전 원리를 알아냈고 이걸 가지고 사람의 유전 방식에 대해서 적용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유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잖아. 그럼 사람 갖고 연구하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움을 까졌다. 이건 그냥 밑줄만 치면 될 것 같아. 한계? 우리 아까 서술형 문제 풀면서 멘델이 완두콩을 쓴 이유 서술형 시험만 아까 4개 정도 얘기했잖아. 그거 다 반대로 하면은 적으라 그랬지. 첫 번째 세배가 길어요. 세배가 길다는 말은 우리 지금 너네랑 부모님 나이 차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사람의 경우 한 20년, 30년 차이 나지. 많게는 40년. 길고 그 다음에 사람의 경우에는 한 번 자손 낳을 때 말이 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끼케야 1명, 2명 아니야? 한 번 낳을 때. 한 번 낳을 때 보통 1명 태어나가면 쌍둥이 태어나면 2명. 즉 자손의 수가 적어요. 자손 수가 적어요. 두 번째,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대립형질이 뚜렷합니다.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노란색 완두, 초록색 완두.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대립형질이 뚜렷하지도 않고 복잡해요. 그 다음에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완두 딱 해가지고 교배할 수 있잖아. 그거 사람한테도 해? 잡혀가. 교배 불가능입니다. 맘대로 교배가 안 된다. 임의 교배 불가능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거 뭐냐면은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자에 따라서 뭐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가 이렇게 결정되겠지만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물론 유전자에 의한 형질도 있지만 환경에 의한 형질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너네가 피부 하얗게 태어났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빛도 많이 쬐고 하다 보면 피부가 타겠지. 형질이 바뀌었네. 뭔 말인지 이해해? 또는 뭐 사람이긴 한데 너네가 처음에 쌍꺼풀 태어났어. 근데 성인 되고 나가지고 빰빰빰빰 칼로 찢었어. 쌍수하잖아. 이것도 환경이지만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형질이 환경 영향을 받는다. 여기 해당되는 거 밑줄 꺼놓으시고 볼까?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가 적다. 두 번째 대립 형질이 복잡하고 환경의 영향. 그다음에 교배 실험이 불가능.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그럼 이런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할 수 있을 만큼은 해보자.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가, 개, 도, 조사, 별표 5개. 우리가 형질을 물려받는 걸 유전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러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아서일까? 누구 조사해봐야겠어? 우리
부모님 조사해봐야겠지. 그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이렇게 태어났어. 왜 그런 걸까? 하면서 즉 여러 세대가 필요하지.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쌍꺼풀이 있고 내 와이프는 쌍꺼풀이 없고 이런 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가 가족의 가짜고 개는 우리 개통 얘기하지. 가족의 개통을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조사하더라. 가계도 조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읽어볼게요. 가계도 조사 동그라미 쳐놨을 거고 읽어볼게. 특정 형질을 가진 집안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알아보는 방법 해가지고 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밑줄 좀 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특정 형질에 뭐 할 수 있다? 우열관계 밑줄. 어떤 형질이 우성이고 어떤 형질이 열성인지. 왜 우리 앞에서 완두콩 봤을 때 순종의 둥근 완두, 순종의 주름진 완두 교배했더니 둥근 완두 나오더라. 그 얘가 우성이더라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우열관계 가계도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은 그 유전자는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가? 두 번째, 유전자의 전달 경로를 알 수 있어요. 다음 세 번째, 가족 구성원 각 멤버의 유전자형을 알 수 있고요. 다음 네 번째, 태어날 자손의 형질을 예측. 각각 밑줄 쳐놓으시고요. 왜 쳐놓냐 하면은 뒤에 하면 가게도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물어보는 네 가지가 저겁니다. 가게도 줘놓고 누가 우성 형질이냐, 그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엄마한테 받은 거냐 아빠한테 받은 거냐, 그다음에 특정 구성원의 유전자이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마지막 둘 사이에서 자손이 나왔을 때 이 자손이 예를 들어서 A형일 확률, 뭐 쌍꺼풀이 있을 확률, 이런 거 물어봅니다. 출제 유연이에요 사실.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다음 두 번째, 무슨 연구? 쌍둥이 연구. 이것도 조금 얘기할 거 많았어요. 그다음에 잠깐 넘어가고 동그라미 3번은 무슨 조사? 통계조사. 혹시 너네 인스타 릴스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동양인은 이런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고 서양인은 이런 유전자가 많아, 이런 거 본 적 있어. 그다음에 또 뭐 서양 사람들은 AB형이 많다고 이런 거 많이 봤지. 그거 어떻게 확인했어? 물어본 거야 그지? 직접 확인해 본 거야. 뭔 말하고 싶냐면 특정 집단이 어떤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계 내려보는 거예요. 이 집단에서 한 몇 퍼센트의 사람이 이런 유전자 가지고 있더라. 그걸 우리 통계 내린다 이러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뭐 딱히 밑줄 친 건 없고 그냥 통계 낼 수 있겠더라. 네 번째, 제일 정확한 거 염색체를 보면 되죠. 염색체를 보면 되죠. 그럼 DNA 분석하면 되잖아. 염색체와 DNA 분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 염색체 몇 개? 사람 염색체 몇 개? 46개. 근데 그거 어떻게 확인했어? 해가지고 염색체 염색해가지고 딱 나열해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교재 10쪽인가? 10쪽 잠깐만 가볼래? 10쪽에 맨 밑에 보면은 남자의 성염색체 구성, 여자의 염색체 구성, 남자의 염색체 구성, 이 그림 나와 있잖아. 일단 염색체 그림 분석한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좀 이상해 보여. 왜 그러지? 해가지고 유전자 문제인가? 해가지고 분석을 해봐. 그러니까 21번에 21번 염색체가 2개 있어야 되잖아. 3개 있는 거야. 아, 유전자 염색체 이상이 있구나. 방금 얘기했지. 21번 염색체 3개 있는 거. 다운 증후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염색체를 보니까 좀 잘려나갔어. 묘성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애가 태어났는데 약간 고양이처럼 생기게 됐고, 고양이 울음소리도 내요. 보통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태어나고요. 보통 유아기 때 사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여자의 성형색체 구성 XX잖아. 근데 성형색체 한 개 없어. X는 한 개가 있어. 어떻게 되면 생긴 건 약간 남자인데 생식기는 여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애 못 낳아요. 불임이에요. 터너 증후군입니다. 이렇게 염색체 뭐가 딱 보니까 뭔가 더 많아. 뭐가 없어. 좀 잘렸어. 그럼 뭔가 분석할 수 있지. 요즘 연구할 수 있지. 방금 얘기한 거 왜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그 수업 듣기 흥미를 좀 느끼라고 해드린 거예요. 쌍둥이 연구 얘기하고 마칠 건데,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볼 거예요. 쌍둥이란 말 자체 어쨌든 애가 태어나는 거잖아. 자, 수정란 한 개가 만들어지려면은 기본적으로 정자 몇 개 필요해? 한 개. 1정자. 난자 몇 개 필요해? 난소요? 정자 한 개, 난자 한 개 만나서 한 개의 수정을 내는 거야. 이게 기본 베이스야. 요거는 내가 환산을 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봐. 자, 수정됐어. 수정. 여성의 경우에 난자 한 개가 나왔고요. 이 난자에 정자 한 개가 붙어서 수정하겠지. 수정됐어. 근데 이제 난하를 거칠 거 아니야? 근데 난하할 때 세세포 분열이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나다가 두 개가 분리가 돼. 꼭 분리. 두 개로 똑 떨어졌어. 이 분리된 두 개가 각각 착상돼요. 그래서 각각 자라. 그러니까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두 개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게 일란쌍이에요. 봐봐. 시작은 한 개의 수정란이지. 그러면은 이때 염색체 46개 갖고 있겠네. 그럼 갖고 있을 거고, 두 개가 분리되었다 할지라도 각각의 세포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어떨까? 같겠지. 유전 정보가 같아요. 유전 정보가 같아요. 그러면은 이 태어난 아이 두 명 태어날 거 아니야. 태어날 거 아니야. 그럼 이 둘도 서로 유전 정보가 같을까 다를까? 이론상 100% 같겠지. 이게 일란성입니다. 이 란자가 수정란 란자야. 수정란 한 개로부터 나온 애들이라는 거야. 그럼 일란성 쌍둥이들 유전 정보 같지.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들에는 남매가 없어요. 왜? 하나의 수정란이기 때문에 성염색체 구성도 XX 아니면 XY 아니야? XX, XY가 빠질 텐데, 만약에 이 경우에서 두 개 분리되면은 1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자매가 되고요. 1 갖고 있다가 해가지고
한 놈 XY, 하나 XY 형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남매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일란성 쌍둥이들 보면은 조금 다르게 생겼잖아. 형질이 차이가 좀 있지. 그 뭐 때문이야? 유전자 때문이야? 주변 환경 차이지. 아, 선생님. 일란성은요. 일단 이론상으로는 아니지. 얘네들이 다른 형질이 있다면은 일란성의 다른 형질은 어디에서 뭐에 의한 것? 환경. 됐어요?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서 원래는 한 번 배란을 할 때 한 개의 남자가 나오잖아. 한 번 월경할 때 한 개 나오잖아. 가끔씩 두 개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두 개의 난자에다가 그 각각의 난자에 각각의 정자가 수정되겠지. 그럼 수정만 몇 개? 위의 경우에는 원래 난자 한 개 있고 정자가 한 개 있어서 두 개가 만나요. 그래서 수정란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모종 이유로 갈라져요. 얘가 각각 책상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음 경우에는 난자가 이미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 각각의 난자에다가 정자가 수정하더라. 그러면 지금 수정란 몇 개? 두 개. 수정란 두 개. 맞아. 쭉 태어나가지고 또 애들도 태어나겠지. 얘들아, 그러면은 이 난자나 유전 정보가 같을까? 조금 달라요. 이 둘이가 100% 같다는 보장이 없잖아. 심지어 이 정자도 유전 정보 다를 거 아니야. 제일 듣기 쉬운 거는 남자의 경우에는 성형 색채가 무조건 X형 색채밖에 없지만 정자의 경우에는 X형 색채 가질 수도 있고 Y형 색채 가질 수도 있지. 여기서부터 유전자 구성이 달라져 버리지. 아, 그래서 얘네들 이 둘이가 유전 정보가 달라요. 그럼 이 둘 중에서 아이 한 명 태어날 거고 여기서 아이 한 명이 태어날 거야. 이게 이란성이에요. 뭐 숫자 2 또는 한글로 이란성. 수정란 두 개로부터 나온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그러면은 이란성 쌍둥이는 얘들도 다른 형질이 나타나겠지. 왜 다를까? 첫 번째, 유전자가 달라요. 또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달라 놓으니까 남매가 나올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는 X형 색채 가지고 있었고 얘는 Y형 색채 가지고 있었어. 그럼 얘는 아들내미, 얘는 딸내미. 그럼 쌍둥이 남매가 되는 거지. 이란성은 남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일란성 쌍둥이를 비교했을 때 이 둘 사이에서 다른 형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뭐에 의한 거? 환경. 그럼 이란성 쌍둥이에서 다른 거는 둘 다 있더라. 또 이란성 쌍둥이에서 같은 거 있지. 그거는 보통 유전자가 같아서겠지. 이란성 쌍둥이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너네 지금 언니 오빠는 동생들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한 번에 태어나서 생각하면 돼. 이런 똑같아. 왜? 예를 들어서 첫째니까 나영이가 될 정자와 난자가 다른 정보잖아. 그 다음에
나의 동생이 태어날 때 정자가 또 다른 애들일 거 아니야. 다르잖아. 그게 동시에 다 보면 돼. 그래서 보통 이란성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일란성은 그냥 내가 재미로 들은 건데, 일란성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유전자가 대부분. 그래서 이제 얘는 내 클론이야 이런 느낌. He is me 이런 느낌. She is me 이런 느낌. 그 이란성은 그냥 그 동갑의 남매, 동갑의 남매, 동갑의 형제, 동갑의 자매 이런 느낌. 동생과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뭐 이런 느낌으로 하다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가게도 그림 그리는 것만 한 번만 더 끝낼게요. 그 약속이라서. 자, 우리 가게도서 할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애가 태어날 거 아니야. 여학생밖에 없으니까 여자 먼저 할게요. 자, 여자는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여자. 그럼 남자는 네모를 그려요. 네모를 그려요. 자, 남자인 내가 네모난 칠판 앞에 있지. 남자 네모. 아이고, 안경 동글 동글하네. 여자 동글. 편하게 배우십시오. 자, 그럼 이 둘 사이에서 애기가 태어날 거야. 이걸 그냥 선을 연결하고요. 그럼 이 사이에 내려주고. 이제 딸이 태어났어요. 동그라미를 해야 돼? 네모를 해야 돼? 얘부터 동그라미를 해야지.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네모. 또 딸이 태어났어요. 동그라미. 그리고 같은 가로줄을 해놓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요. 됐나? 한 개만 돼요. 자, 우리 아빠한테는 삼촌이 있어요. 그러면 아빠랑 삼촌은 무슨 관계? 남매요? 형제.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형제 관계니까 이걸 데리고 이 두 명은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태어났을 거 아니야. 할머니 동그라미 여자니까 할아버지는 네모로 그리는 거지. 됐어요? 외곽도 마찬가지. 문제 어때? 네. 요거 연습해보세요. 각자 가족 구성원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해봐. 재밌어. 오늘은 여기까지.